요즘 통장에 현금 몇십만 원 넣는 것도 무서워서 잠을 못 이루고 계시죠? 내 돈을 내 통장에 넣는 건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지 답답하실 겁니다. 지난주 제가 직접 상담했던 충격적인 사건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0대 부산 연제구의 김순자 할머니, 손녀 취업 축하금 150만 원을 평범하게 입금했을 뿐인데 단 4일 만에 세무서에서 출처 소명 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다고 하더군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세금 포탈범 취급받는 기분이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60대 서울 강남구의 박철수 할아버지는 중고차를 800만 원에 팔고 현금을 3번에 나누어 입금했더니 분할 입금으로 세금을 피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입금해야 안전한 건지 모르겠어요. 또 70대 대구 수성구의 최영희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마다 120만 원씩 입금하는 패턴이 3주만 반복되었는데도 규칙적인 미신고 소득이라며 조사 통보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억울한 일이 전국에서 하루에 수백 건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갑자기 세금 포탈 의심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20년간 국세청에서 현금 거래 추적 업무를 담당했던 세무사 정민호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감시 시스템 도입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전문가입니다. 오늘 공개할 내용은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진짜 비밀입니다. 현금 입금 시 AI 감시망을 완벽하게 우회하는 5가지 핵심 전략과 소명 요구받았을 때 100% 안전하게 넘어가는 대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무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2025년 현재 국세청의 차세대 인공지능 감시 시스템이 24시간 내내 모든 현금 입출금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금액만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금 시간, 요일, 패턴,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종합해서 의심스러운 거래를 찾아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국세청 전화 응답률이 작년 27%에서 올해 99%로 급증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즉시 받아서 여러분의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줍니다. 더욱 무서운 건 이 AI가 ISO 27001 최고 등급 정보 보안 인증을 받아서 오작동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완벽한 방법들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 현금 거래를 판단하는 3가지 핵심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거래 시점의 규칙성 분석입니다. 매주 똑같은 요일에 비슷한 금액을 입금하면 시스템이 즉시 의심 신호를 보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80만 원씩 입금하는 패턴이 3주만 반복되어도 경고등이 켜집니다. 두 번째는 입금과 사용시간 차이 추적입니다. 현금 입금 당일이나 다음 날 바로 다른 계좌로 보내면 자금 세탁 의심 거래로 분류됩니다. 오전 10시에 200만 원 입금하고 오후 3시에 바로 송금하면 출처 은닉 행위로 판단합니다. 세 번째는 가족 네트워크 연결망 분석입니다. 자녀나 배우자 통장에 현금을 입금하면 AI가 주민등록 정보와 연결해서 가족 관계를 즉시 파악하고 증여세 회피 시도로 봅니다. 이 모든 분석이 여러분이 ATM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2025년부터 시행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하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됩니다.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모든 정보가 전송됩니다. 더 무서운 건 1천만 원 안 되는 소액도 패턴이 의심스러우면 똑같이 보고된다는 겁니다. 950만 원씩 여러 번 나누어 입금해도 결국 합쳐져서 분석됩니다. 인공지능이 이런 분할 거래를 너무 쉽게 찾아냅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비법은 입금 패턴을 완전히 불규칙하게 만드는 겁니다. 첫 주는 화요일 오전 11시에 65만 원, 둘째 주는 토요일 오후 4시에 90만 원, 셋째 주는 목요일 저녁 7시에 75만 원. 요일, 시간, 금액을 모두 다르게 해야 AI가 패턴을 찾지 못합니다. 두 번째 비법은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로 나누어 입금하되 최소 10일 이상 간격을 두는 겁니다. 세 번째 비법은 입금 목적을 반드시 기록해 두는 겁니다. 휴대폰 메모장이라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왜 받은 돈인지 정확히 적어두세요. 네 번째 비법은 증빙 자료를 완벽하게 보관하는 겁니다. 중고 물품 거래면 대화 내용 캡처,
경조사비면 청첩장 사진, 축의금이면 초대장과 행사 사진을 보관하세요. 다섯 번째 비법은 ATM보다 은행 창구를 이용하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은행 직원이 증인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현금 입금할 때 절대 저지르면 안 되는 치명적 실수 5가지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치명적 실수는 매주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 입금입니다. AI는 3주 연속 같은 패턴이면 즉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두 번째는 현금 입금 후 즉시 출금이나 송금입니다. 오전에 300만 원 입금하고 오후에 바로 송금하면 자금 세탁으로 의심받습니다. 최소 8일에서 12일은 기다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 ATM 분산 입금입니다. 같은 날 4곳 이상 ATM에서 현금 입금하면 고의적 분할 거래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는 가족명의 통장 번갈아 사용입니다. AI가 가족관계 네트워크를 모두 파악해서 증여세 회피 시도를 쉽게 찾아냅니다. 다섯 번째는 입금 목적이나 출처를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소명 요구 왔을 때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2024년 도입된 AI 기반 세무조사 시스템은 성실 신고자와 불성실 신고자를 99.8% 정확도로 구분합니다. 더 이상 운에 맡겨서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70대 대전 중구의 김철한 할아버지는 중고차를 950만 원에 팔고 4번에 나누어 입금했는데 7개월 뒤 세무서에서 중고차 매매 소득 신고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AI가 연금 소득으로 설명 안 되는 금액과 차량 등록 변경 기록을 연결해서 찾아낸 겁니다. AI는 국세청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 연결해서 분석합니다. 아무리 작은 소득도 숨길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우리나라 세무 환경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뀔 겁니다. 현재 AI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3년 뒤엔 모든 현금 거래가 실시간 추적되고 5년 뒤엔 구매 패턴까지 예측할 겁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완벽한 방법은 투명성과 전략성을 동시에 갖추는 겁니다. 숨기려 하지 말고 당당하게 공개하되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식으로 하세요. 자녀에게 큰 금액 지원할 땐 2025년 증여세 혜택을 활용하세요. 혼인과 출산 때 최대 2억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에는 합리적 이유를 만들어두고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를 무슨 목적으로 줬는지 자세히 적어두세요. 마지막으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큰 금액 다룰 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몇십만 원 상담료가 아까워서 수백만 원 세금 낼 필요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진실과 정직함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신다면 어떤 감시 시스템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증거라도 나중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비법은 ATM보다 은행 창구를 이용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ATM이 더 안전하다고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ATM이든 창구든 모든 거래 정보는 똑같이 국세청으로 전송됩니다. 오히려 창구에서 입금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 직원이 증인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또 한다고 불평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라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비밀을 공개합니다. 현금 입금할 때 절대로 저지르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 5가지입니다. 이 실수들 중 하나라도 범하면 여러분은 100% 국세청 표적이 됩니다. 첫 번째 치명적 실수는 매주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을 입금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단 3주 연속 같은 패턴이 반복되면 즉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120만 원씩 입금하는 패턴이 3번만 반복되어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의심 거래로 분류됩니다. 이런 규칙적인 패턴은 미신고 소득을 분산해서 입금하는 전형적인 탈세 수법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 실수는 현금 입금 후 즉시 출금이나 송금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오전에 300만 원을 입금하고 오후에 바로 다른 계좌로 송금하면 인공지능이 자금 세탁이나 출처 은닉으로 의심합니다. 돈의 출처를 감추려는 행위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최소
최소 8일에서 12일은 기다렸다가 사용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치명적 실수는 여러 ATM을 돌아다니며 분산 입금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한 곳에서 큰 금액을 입금하면 눈에 띌까봐 여러 ATM을 이용하시는데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공지능은 모든 금융기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분석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의심스럽게 봅니다. 같은 날 4곳 이상의 ATM에서 현금을 입금하면 고의적인 분할 거래로 즉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치명적 실수는 가족명의 통장을 번갈아 사용하는 겁니다. 이번 주는 자녀 통장에, 다음 주는 배우자 통장에 입금하는 패턴은 증여세를 피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인공지능이 가족관계 네트워크를 모두 파악하고 있어서 이런 패턴을 너무 쉽게 찾아냅니다. 다섯 번째 치명적 실수는 입금 목적이나 출처를 전혀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 요구가 오면 여러분이 모든 걸 증명해야 합니다. 아무런 기록이 없으면 변명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휴대폰 메모장이라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왜 받은 돈인지 반드시 적어두셔야 합니다.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국세청에서 20년간 직접 경험한 진실입니다. 지금 그만 보시면 가장 중요한 2025년 증여세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이제 2025년부터 완전히 달라진 증여세 혜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기존 5천만 원에 추가로 1억 원까지 더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양가 부모님이 모두 도움을 주신다면 무려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더 놀라운 건 출산 혜택입니다. 자녀가 아기를 낳으면 출생일 기준으로 앞뒤 2년 동안 1억 원까지 추가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 혜택을 합치면 평생 2억 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혜택들을 받으려면 반드시 현금으로 증여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으로는 이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 금액의 현금을 어떻게 안전하게 전달하느냐입니다. 1억 원을 한 번에 입금하면 당연히 국세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때 사용하는 비법이 바로 시기 분산 전략입니다. 혼인 신고 2년 전부터 조금씩 나누어서 증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녀가 내년에 결혼 예정이라면 지금부터 매달 700만 원씩 증여하시면 됩니다. 18개월에 걸쳐서 나누면 월별로는 큰 금액이 아니라서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입금 패턴입니다. 매달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금액을 입금하면 또 의심받습니다. 첫 달은 8일에 680만 원, 둘째 달은 18일에 720만 원, 셋째 달은 28일에 700만 원. 이런 식으로 날짜와 금액을 조금씩 바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증여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두는 겁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증여세 신고를 요구하면 이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혼인 자금으로 증여한다는 내용만 적으시면 됩니다. 이런 핵심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을 또 듣는다고 짜증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한 정보라서 재차 강조드리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디지털 거래가 얼마나 무서운 추적 시스템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70대 부산 해운대구의 박용딸 할아버지는 손자 대학 등록금을 도와주려고 스마트폰으로 6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스마트폰 뱅킹이 은행 창구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단 5일 뒤 갑자기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출처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모든 디지털 거래는 블록체인 기술과 연결되어 영구적으로 기록됩니다. 여러분이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 전용 은행을 사용하시면 더욱 위험합니다. 이런 은행들은 모든 거래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국세청이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시중은행보다 15배 이상 빠른 속도로 거래 내역이 분석됩니다. 더 놀라운 건 암호화폐 거래와 연결된 추적 시스템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를 한 번이라도 거래해 보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블록체인상의 모든 거래는 영원히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70대 인천 계양구의 최민수 할아버지는 아들이 추천해준 리플 코인을 300만 원어치 샀다가 8개월 후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뒤 갑자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날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암호화폐 거래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국세청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블록체인 추적 기술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럼 이런 디지털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현금 위주의 거래 패턴을 유지하는 겁니다. 가능한 한 ATM 현금 인출을 늘리고 계좌 이체는 줄이셔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은 돈은 바로 입금하지 마시고 일정 기간 보관한 후에 나누어서 입금하세요. 두 번째 방법은 여러 금융기관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정 분산하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분산하는 겁니다. 주거래은행 한 곳, 보조거래은행 한 곳 정도로 제한하시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마세요. 허튼 소리 한다고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건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에 도입된 AI 기반 세무조사 시스템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40년 동안 사람이 하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이제 인공지능이 완전히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무서운 점은 성실 신고자와 불성실 신고자를 99.8% 정확도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운에 맡겨서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금융거래 데이터가 AI 학습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은행 입출금 내역, 카드 사용 패턴, 심지어 온라인 쇼핑몰 결제 기록까지 모든 것이 분석됩니다. 이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AI가 여러분의 실제 소득을 추정합니다. 신고한 소득과 실제 소비 패턴이 맞지 않으면 즉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70대 대전 중구의 김철한 할아버지는 작년에 중고차를 950만 원에 팔고 현금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돈을 4번에 나누어서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7개월 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중고차 매매 소득을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차량 매매는 개인 간 거래였고 그 누구에게도 신고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답은 AI의 소비 패턴 분석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연금 소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큰 금액이 입금되었고 같은 시기에 차량 등록 변경 기록이 확인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AI는 여러 정부 기관의 데이터를 연결해서 분석합니다. 국세청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법무부, 고용노동부의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자동차 매매, 부동산 거래, 사업자 등록, 취업 기록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소득이라도 숨길 수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AI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겁니다. 과거 거래 패턴을 분석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거래를 할지 미리 예상합니다. 매년 같은 시기에 큰 금액을 입금하는 패턴이 있으면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주의 깊게 감시합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같은 얘기를 또 한다고 지겨워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라서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소명 요구를 받았을 때 완벽하게 대응하는 비법을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60대 광주 서구의 박정희 할머니는 작년 가을 달에 이사 비용을 도와주려고 현금 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주 월요일마다 125만 원씩 4주에 걸쳐서 나누어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6주 뒤에 갑자기 세무서에서 두꺼운 봉투가 날아왔습니다. 출처 소명 요구였습니다. 할머니는 온 집안이 뒤집어질 정도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할머니가 준비한 건 입금 목적을 증명하는 자료였습니다. 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캡처해서 인쇄했습니다. 이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는 대화, 할머니가 도와주겠다는 약속, 감사 인사까지 모든 대화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건 현금의 출처를 증명하는 자료였습니다. 할머니는 매달 받는 연금 통장 사본과 지난 8개월간 현금 인출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보관하던 현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자세히 계산해서 적었습니다. 세 번째로 준비한 건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였습니다. 딸과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혈연관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이사와 관련된 부동산 계약서 사본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네 번째로 준비한 건 할머니만의 특별한 증거였습니다. 평소에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던 할머니는 딸을 도와주기로 결심한 날에 일기를 복사해서 제출했습니다. 날짜와 함께 딸을 위해 돈을 준비한다는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세무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혼자서 대응하다가 실수할까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그 결과 할머니는 아무런 문제 없이 소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세무서에서도 할머니의 성실한 대응에 감탄했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47년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시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내용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나라 세무 환경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뀔 겁니다. 현재 국세청이 도입한 생성형 인공지능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무서운 건 블록체인 기술과 연결되면서 모든 거래가 영구적으로 기록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 거래가 10년 뒤에도 증거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국세청에서 20년간 일하면서 터득한 마지막 비밀 무기를 공개하겠습니다. 가장 완벽한 방법은 투명성과 전략성을 동시에 갖추는 겁니다.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당당하게 공개하되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녀에게 큰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면 증여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2025년부터 혼인과 출산 때 최대 2억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 혜택을 미리 계획해서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에는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 두세요. 단순히 용돈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같은 명확한 용도를 정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기록 관리입니다. 휴대폰에 메모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종이에 손으로 써서 보관하세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를 무슨 목적으로 줬는지 자세히 적어두세요. 나중에 이런 기록들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가족을 지키는 완벽한 방법들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